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푸등식의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식의 유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과 문제가 서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의 유형입니다. 푸등식의 활용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두 가지 종류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결과를 제가 C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더하거나 빼서 결과물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결과와 A라는 상황에서의 식이 B라는 식이 같은 종류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가. 만약에 이게 금액이라고 하면 이것도 금액을 알 수 있는 식으로, 이것도 금액을 알 수 있는 식. 말하자면 결과가 어떤 식끼리 어떤 그 결과물과 이제 적절한 것이 서로 더해지거나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으로 나타냈다면 금액, 사람 인원수로 됐다면 인원수, 뭐 할인율이라면 할인율에 맞는 상황에서의 할인율,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출발점 A라는 데서 내가 시장까지 갔어요. 시장이라는 게 보다 학교라고 합시다. 학교인데 A는 내가 걸어갔어요. 걸어갔고 또 올 때는 내가 자전거를 타거든 B라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 한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 그랬을 때 3시간이 걸린 게 3시간보다 3시간 안에 도착을 하려면 B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식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B라는 상황에서 식이 세워지겠죠. 결과가 3시간이야. 3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3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거나 작게 되겠죠. 이 시간, A 상황과 B 상황을 더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3시간이라는 시간이죠. 그러면 A 상황에서도 이 식이 만들어질 때 시간을 알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분명합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식은 A 상황과 B 상황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유형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A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상황이 C라는 어떤 결과보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면 이 상황일 때도 금액이 돼야 되고, 이것도 금액을 나타낸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와주고 이 상황을 어떤 이제 소스들이 들어가겠죠. 문제 속에. 그러면 그 문제를 이 금액을
알 수 있는 식으로 고쳐서 이 식을 세워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의 유형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식과 문제가 바르게 되어졌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반영 여부죠. 이것을 우리가 반영 여부라고 하는데,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잖아요. 문제를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따라서 내가 식을 세워.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그리고 C라는 결과,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식을 쫙 세워봐요. 세워보고, 하나하나의 식 있죠. 이 상황들에 맞는 식들을 보고, 이 식을 보고 내가 이 문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식을 보고. 이 식을 보고도 이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은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 식을 세웠는데 이 식을 내가 말로 풀어서 이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 조금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 식은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해석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세우고 나면 항상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활용 문제, 이것을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 주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금액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청소년이 합이 2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입장료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X로 두는 겁니다. 이걸 X로 두도 되고, 이걸 X로 두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전체에서 X를 뺀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몇 명, 이제 청소년 몇 명,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식을 잡으면 돼요. 만약에 뭐 어른이 입장료가 이렇게 1,000원이다. 그러면 입장료가 어른이 20 빼기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의 입장료가 1,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장료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인원을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X를 두고 전체에서 X를 뺀 것이 또 다른 사람 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인입니다. 할인을 우리가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퍼센트라는 이 배분율이 나올 때는 이 문장에서는 퍼센트로 나오지만 이것을 식으로 항상 표현할 때는 100분의 10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100분의 퍼센트, 10%니까 10입니다. 20%면 20이겠죠. 식으로 나타낼 때는 항상 1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금액 만약에 2,000원의 10%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은 2,000원의라는 들어갈 때는 무조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의 10%. 그러면 2,000원 곱하기 100분의 1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금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좀 많이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마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가 뭐가 있을까? 연속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나 두 자연수, 네 자연수 상관없어요. 어느 중간에 거를 항상 X로 둡니다. X로 두고 세 자연수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X가 예를 들어 봅니다. 이 3이라 하면 연속하는 자연수면 이 앞에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X로 둔다는 얘기는 X 빼기 1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것을 x로 두도 돼요. x로 두게 되면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연속하는 짝수로 해봅시다. 연속하는 세 짝수. 세 짝수는 만약에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x로 두고 봅시다. x로 두면 x-2가 되겠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것을 x로 두게 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홀수는 어떨까? 홀수. 세 홀수. 홀수 예를 들어봐요. 1, 3, 5. 여기도 x로 둔다면 x 플러스 2가 되고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x로 두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통장 이자, 금액의 이자는 항상 비율로 나오죠. 이자 이율이 0.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 만약에 이제 통장에 이제 5,000원의 0.1%, 0.2% 할까요? 0.2%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이가 들어가죠. 어이가 들어가고 백분율이 들어가죠. 어이 들어오면 곱하기라고 그랬죠. 2,000원 곱하기 0.2%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겠죠. 자, 퍼센트는 무조건 식으로 나타낼 때 100분의 얼마로 나타낸답니다. 식에서는. 이 식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속시입니다. 거속시를 우리가 할 때마다 헷갈리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소시를 이렇게 할 때마다 막 헷갈려요. 그러면 거소시를 여러분들이 나왔다 하면 항상 이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속 몇 킬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시속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00km per hour라고, 이 시간입니다. 시간.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갔는지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속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속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분모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분모됩니다. 그래서 거속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하는 이 단위 있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속력을 나타낸다. 이것이 속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속력은 몇 킬로니까 킬로미터 시간, 거리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3은 2분의 6이라는 거하고 똑같죠. 약분되니까 3이죠. 이것을 우리가 2라는 것을 알려면 이거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항상 이걸 생각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거소시를 계산하는 그런 거를 공식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내가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거리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속력은 거리는 이거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 가지만 기억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활용 문제에서 상당히 이렇게 유용한 방법으로 문제의 식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